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입니다. 오늘도 티타임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를 한데 모았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질병과 건강, 지난 10년간의 한국인들의 건강 관련된 관심사 데이터 분석. 아, 도대체 버스가 덜컹덜컹 거리는 것도 걸음수에 추가가 된다. 춤을 신나게 췄더니 오늘 자전거 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푹 수면을 취했나? 모든 것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운동하십시오. 자기 전에 조금씩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귀찮은데?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티 시간, 정보가 가득가득 티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음성통화 문자 무제한 공짜라고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뭐 얘기 다 끝났네요. 녹화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네, 티트렌드 눈동자 추적하는 기술인데요. 이경규 씨 정도 돼야 뭔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의 팁.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라고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분석 쇼입니다, 쇼. 자, 오늘도 권혜강 컨설턴트 그리고 김덕진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말이죠. 유의미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잡은 주제가 뭡니까?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과 건강. 네. 지난 10년간의 한국인들의 건강 관련된 관심사 데이터 분석, 이거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일단은 질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트렌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에 사스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2009년에 우리나라에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잠깐 이슈가 있었고, 2013년에 인플루엔자, 2014년에 에볼라가 있었는데, 2015년 6월 바로 이 메르스와 관련된 데이터가 정말 실로 엄청납니다. 이게 사실 지금 한 보름 정도 됐는데 날짜마다 검색 데이터 양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SNS 또 커뮤니티 여러 가지 포털에 있는 뉴스들을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메르스라는 키워드가 SNS에서 처음 나온 게 5월 20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한 273건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러다가 5월 28일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죠. 근데 그때 보니까 한 거의 7천여 건이 되었는데 5월 29일이 되자 초반에 비하면은 200배 이상의 이제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제 6월 초가 되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온라인에서도 촉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온라인에 나타나는 검색 트렌드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건강과 관련돼서 어떤 키워드가 주로 많이 나옵니까?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기자님, 혹시 건강과 관련돼서 어떠한 행동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건강과 관련돼서 건강 보조식품. 보조식품.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어트.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차 기자님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운동 역시도 그냥 생활운동, 걷기, 숨쉬기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이 관리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웨어러블 기기가 이제 IT에 어떻게 보면 건강을 상징하는 이런 쪽인데 그거와 관련된 반응들도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라는 분야가 뜨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라는 키워드로 SNS 분석을 했더니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1위로 나온 것이 바로 시계, 2위로 나온 것이 건강, 3위로 나온 것이 헬스, 4위가 카메라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그 웨어러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할 때 아직까지 정답이 없는 거죠. 그게 뭐야? 그게 뭐야는 이제 결국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건강 정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러니까 의료 영역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과거의 그런 풍경을 생각해 보시면 병원에 가서 원무과에 등록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차트를 보시고 왜 아파서 오셨는지 어떤 처방을 해줄지 다 이제 수기로 기록을 하시고 저는 그 처방을 받고 돌아가면 그 차트는 다시 그 보관소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개인 건강 정보, 개인 건강 기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행위가 그 의사 선생님의 분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각각 전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기록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자의료 기록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보면 네.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전자의료 기록이 그 병원에만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었다면 예. 통합적으로 모으는 작업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이제 김덕진 컨설턴트가 얘기했던 그 웨어러블 말이에요. 웨어러블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건강을 결정짓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예.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의료 활동을 통해서 축적되는 의료 데이터가 있을 의료 거고요. 데이터. 네, 두 번째는 나의 유전적 특성을 담고 있는 나만의 그런 유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건강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60%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수집이 되려면 예. 수집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이 많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확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나 보죠? 정말 많은데요. 안드로이드 기계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쓴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좀 초기에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버스가 덜컹덜컹 거리는 것도 걸음수에 추가가 된다. 아하. 만보가 갑자기 버스 안에서 달성되는 예. 이러한 이슈들도 있었고요. 또 웨어러블을 차고 춤을 췄다고 그래요. 네. 춤을 신나게 췄더니 집에 왔더니 오늘 자전거 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신뢰성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안드로이드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 진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는 좀 더 다릅니까? 좀 진화된 얘기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나오는 시점이 좀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답니다. 네. 실제 내가 암이 걸린 이후에 건강 관리를 애플 앱을 통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정보만 잘 모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앱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애플 워치와 관련돼서 보면은 이제 수집이 되지만 원하는 것만큼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얼마 전부터 보면 이 국내의 어떤 그 중소 한 회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다가 네. 의료기기, 팔찌형 의료기기를 아예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체지방을 측정하는 이제 그런 게 있던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아예 의료기기로 나왔어요. 이 IT 회사들이 의료기기로 아예 내놓으면 될 텐데 네. 왜 못 내놓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증 문제라는 게 또 겹치게 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법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분야라서 네네네.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런 생활 정보들 그리고 뭐 병원에 내가 여러 번 갔다고 했을 때 그 여러 번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분석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 보여드릴 것은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예. 데이터 분석이 의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인 스미스라는 환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유방암 환자십니다. 이 창을 보시면 지금까지 기록된 이 환자에 대한 가족 병력, 그동안의 진료 기록, 그동안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업로드를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항목들은 좀 전에 업로드한 그 텍스트에 있는 자연어들, 즉 비정형 데이터를 왓슨이 분석을 해서 1차적인 분석이 한번 들어가는 것이죠. 보시면 이 가장 상단에 있는 온코타입 DX라는 부분, 이 환자에게 화학요법을 실행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선택하고 에스크 왓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제인 스미스라는 환자에게만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이 되는 치료법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화학요법을 실행한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내분비요법을 실행하시면 이 환자에게 가장 좋습니다 라는 치료법입니다. 이 항목들은 추천을 한다, 이것은 치료를 해야 된다, 주황색은 좀 고려를 해보시라, 그리고 빨간색은 이런 치료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들을 기존에 수십만 가지에 달하는 암 임상실험 정보 그리고 의학 저널들 이런 정보들을 사용해서 이런 결과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한 사람의 의사가 한 사람의 환자를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몇 분 만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도 뭐 다양한 병원에서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네네. 시도를 하고 있죠. 국내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쓰는 것까지는 아직 실행하지 않고요. 자신의 산하 병원과 그리고 협력 병원 간의 환자 건강 기록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예. 그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듣다 보니까요.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나의 개인 정보가 네. 수많은 병원에 다 공유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애플에서 이제 리서치 킷을 만들 때 그걸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데이터가 내가 모르는 회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춤형 건강 보조식품을 또 쑥 제안하지 그렇죠. 않을까? 네네네. 실제로 그래서 SNS에서도 보험 회사와의 연계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웨어러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병원 데이터 이야기 뭐 공유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볼까요? 누구의 시나리오를 써볼까요? 저요. 네, 한번 차 기자님의 하루를 이제 상상을 예. 해보면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그럼 이제 간밤에 얼마나 푹 수면을 취했나 스마트폰이 알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 병원 진료를 받으시러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셔서 웨어러블에 지금 저장돼 있는 어허. 그 차 기자님의 그 운동량과 모든 것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의사 선생님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진료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처방전을 또 내주십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시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는데 웨어러블이 얘기를 해주죠. 오늘 운동 안 하셨습니다. 운동하십시오. 예. 집으로 가지 말고 운동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일은 어떤 하루를 보내셔야 됩니다. 라는 걸 보내줌으로써 차 기자님은 조금씩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귀찮은데? 이 웨어러블이 마치 그 족쇄 같이 느껴진다.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시연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그리고 개개인들의 운동 상태나 이런 것들의 많은 정보들이 통합이 된다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치료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좀 더 유용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맞습니다.